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 모라생기 썰 주제로 커크와 소립자로 해봤어요. 저번에 했던 소립자 물리학 그러니까 3회로 확인한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물질이 원자로 모여 있고,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근데 양성자나 중성자도 또 쿼기라는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 메인 테마가 쿼기예요. 자, 그래서 쿼크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먼저 예측이 되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머리 겔만이에요. 물론 이 사람 말고도 뭐 조지 츠바이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일본이 또 조금 소립제 물리학이 좀 강한데, 일명 뭐 NNG 공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G가 이제 겔만이고, 그 다음에 앞에 N이 뭐 니시지마, 가지코 니시지마, 그 다음에 나카노, 타다노 나카노, 예, 두 사람의 N을 딴 건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소립자의 전하량은 아이소스핀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 하고 그 중입자수 더하기 그 이게 이제 기묘도,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쿼크의 수를 뜻하는데, 물론 여기까지였었는데 이제 나중에 더 추가가 되죠. 뭐 왜냐면 쿼기 스트레인지 쿼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참쿼크, 그 다음에 바텀 쿼크, 앞에 B를 앞에 썼기 때문에 좀 구별을 내고 B 프라임, 그다음에 타 쿼크의 수에 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참고로 하이퍼 차지, 우리말로는 뭐 초전화 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NNG 공식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결말만 혼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결만 이 사람이 196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이때까지는 쿼기 3개였어요. 업, 다운, 스트레인지, 이렇게 쿼기 3개였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아주 멋진 그 그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팔 정도라고 해요. 이제 불교의 팔 정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8가지 뭐 바른 길, 팔 정도 그게 있는데 뭐 이름만 따왔죠 뭐. 그래서 스핀이 0인 중간자 8개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가 그러니까 스트레인지니스,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쿼크의 숫자하고 해당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개, 0개,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1개라는 거는 이제 스트레인지 쿼크의 반입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대각선 방향으로는 이거는 차지, 그러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그리고 세로줄은 요거는 이제 아이소스핀이 뭘까? 지금은 좀 얘기하기 그렇고, 아무튼 얘는 아이소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그래서 중간자가
그 히데키 유가가 예측한 그 파이 중간자 외에도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자는 컥하고 컥의 반입자 이렇게 둘이 쌍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번에는 스핀이 2분의 1인 중입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가로줄이 스트레인지 쿼크의 수, 그 다음에 대각선이 전하량, 그리고 세로줄이, 예, 여기서 이제 진짜 세로줄이 아이소스핀인데, 그러니까 아이소스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보면은 거의 질량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사실은 양성자나 중성자가 어떤 하나의 입자인데 그 입자에서 스핀만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스핀과 비슷한 거 아이소스핀이라는 양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가 아이소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양성자가 아이소스핀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아이소스핀이 그렇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입자는 쿼크이 3개가 모여 있어요. 3개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트레인지 쿼크이 들어간 그 중입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죠. 얘네들을 다른 말로 하이퍼론이라고도 해요. 하이퍼론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네. 자, 마지막 하나 더. 이번에는 스핀이 2분의 3인 중입자. 예. 똑같습니다. 예, 가로줄은 스트레인지 쿼크에 쓰고요. 대각선은 전하량이고, 세로줄은 아이소스핀. 그래서 두 개가 더 있네. 그러니까 아까 아이소스핀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얘기했는데 두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립자들을 이렇게 체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처럼, 주기율표에도 빈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지의 원소를 찾을 수 있는 가이드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겔만의 이 8 정도도 그때는 빈칸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역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겔만의 업적이 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그건 이제 이론적인 거였고,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스트레인지 쿼크까지는 이제 있었고, 이제 새로운 쿼크인 참 쿼크,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버튼 릭터, 그리고 세뮤얼 차오 충팅.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연구소가 다른데, 릭터는 스탠포드 그 SRAC 소속이고, 세뮤얼 차오 충팅은 그 BNL 브룩헤이븐 연구소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각자 실험을 했는데, 릭터 쪽에서 발견한 입자가 있었는데, 그걸 싸이 입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BNL에서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거기서는 J 입자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이, 같은 입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둘을 다 인정해서 J 싸이 입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참커하고 그거의 반입자의 결합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참커을 발견한 그 업적으로 197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일본 사람인데 마코토 고바야시, 그 다음에 도시대 마스카와, 뭐 원래대로 하면은 고바야시 마코토, 뭐 마스카와 도시대 이래야 되는데 영어식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탑 커커하고 바텀 커커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론적으로 예측한 업적으로 200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돼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가 커크 3개로 이루어있다고 했죠. 그거를 실제 실험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롬 아이작 프리드먼, 헨리 웨이 캔들, 리처드 에드워드 테일러, 그러한 그 핵자의 내부 구조를 발견한 업적으로, 실험적으로 발견한 업적으로 199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쿼크이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쿼크하고 그거의 반입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그걸 쿼코니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간단하게 한 6종류. 그래서 업쿼크하고 그거의 반입자, 다운 쿼크하고 다운 쿼크의 반입자, 이거는 뭐 따로 발견됐다고 볼 수는 없고, 뭐 파이 중간자 같은 경우가 이런 두 쿼코니움에 얽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튜어니커하고 그거의 반입자, 얘도 이제 얽혀 있는 상태로, 뭐 이걸 파이 메존이라고 부르는데 파이 메존이 실제로 발견이 됐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타 메존은 정말로 이제 스튜어니커하고 그거의 반입자가 결합되어 있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얽혀 있는 상태로 있죠. 이런 건 발견되었어요. 자, 또 다른 쿼코니움 3개, 나머지 3개. 먼저 참쿼크하고 그거의 반입자가 결합되어 있는 차모니움. 이게 바로 SNAC하고 BNL에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발견한 제이프 사이 중간자, 입자. 그게 바로 이 참쿼크하고 그거의 반입자의 결합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바텀 쿼크하고 그거의 반입자인 바토모니엄. 이거는 이제 Y가 아닌데, 이거 Y가 아니고, 이거를 사실 Y가 조금 꼬부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윕실론이라고 그래요. 윕실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텀 쿼크가 발견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탑 쿼크하고 그거의 반입자 타포니움, 이제 세타 메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또 탑 쿼크가 발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6가지라고 했는데, 이 6가지가 뭐냐, 그 6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쿼크의 맛이라고 불러요. 맛. 그래서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그래서 얘가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뭐 3세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총 가군 동력은 다 2분의 h바고, 그러니까 스핀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중입자 수가 3분의 1. 그러니까 얘네가 3개가 모여야 한 개 중입자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그리고 전하량도 전자전하량의 3분의 2나 3분의 1을 가져요. 그리고 아이소스핀은 뭐 그렇고,
앞서 말했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사실은 하나인데 스핀이 다른 걸로 보자. 그렇게 하면서 아이소 스핀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참리스. 이거는 참커크의 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참커크가 있으니까 플러스 1. 스트레인지리스는 스트레인지 쿼크의 숫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마이너스 1. 탑리스는 탑쿼크의 숫자라서 플러스 1. 바텀리스는 바텀 쿼크의 숫자라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런 쿼크의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이 6가지는 쿼크의 맛이라고 합니다. 플레이버. 그리고 각각의 쿼크마다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전기력에서는 양전하고 음전하 그렇게 그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쿼크에는 6종류가 있어요. 그걸 색전화라고 하는데 컬러 차지 색전화라고 하는데 색전화가 6종류가 있어요. 6종류가. 그래서 뭐 R 그린 블루 말고도 NTR, NTG, NTB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총 6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셋이 모여서 무색이 되게, 그러니까 색깔이 없게, 색깔이 없는 부분이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색 가동 현상, 컬러 컨파인먼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그 쿼크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를 QCD, 퀀텀 크로모다이나믹스, 우리말로는 뭐 양자 생력학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입자는 그렇고, 그러면 중간자는 쿼크하고 그거의 반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만일에 색깔이 색전화가 레드하고 엔타이 레드라고 하면은 그거를 매개시켜주는 입자 글루온이 있는 거죠. 글루온. 그걸 매개시켜주는 입자를 글루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글루온은 그러니까 색전화가 RGB, 엔타이 RGB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3, 3은 9. 그래서 글루온은 9종류가 있는 거 아닌가, 9종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8종류가 있어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 글루온의 8종류를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9종류라고 생각됐던 글루온이 이렇게 얽혀있는 상태로 존재해가지고 사실은 글루온은 8종류예요. 참 대단하죠. 이 자연의 신비란. 근데 쿼크도 그렇지만 글루온도 마찬가지로 따로 존재하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발견을 해? 그래도 간접적인 증거는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그 독일의 이제 그 전자 가속기 연구소, 약자로 보통 데이지라고 불러요. 거기에 있는 가속기 이름이 페트라 가속기고 거기에 있는 검출기 이름이 타소 검출기인데 거기서 이런 그 이미지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Z가 3개죠. 얘는 4.1 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Z고 이거는 4.3 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Z고 얘는 7.8 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Z고 그래서 Z가 3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함으로써 글루온이 진짜로 있다라는 거를 알아냈대요. 이걸 분석해서 어떻게 그걸 알아내지? 하여튼 과학자들 대단해요. 자, 다음은 QCD. 이게 또 하나의 성질인데
그러니까 쿼기나 글루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그 용수철 같아가지고 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길이가 짧아지면 그럼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좀 매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점근적 자율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업적으로 그 데이비드 조너선 그로스, 휴 데이비드 폴리처, 프랭크 앤서니 윌체, 이 세 명이 200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걸 말하자면 콕의 맛은 6가지가 있고 색깔도 6가지가 있고, 그리고 콕을 그 묶어주는 글루온에는 8가지가 있다. 그런데 콕이 멀어질수록 힘이 강하고 가까워지면은 힘이 약해져가지고 좀 약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아, 너무나 난해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왜 이렇게 쉽지가 않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이렇게 해서 빠박스의 문화생들 썰 쿼크와 소립자를 조절로 해서 썰을 풀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